생각 서초 고등부 강사 김동준입니다. 깊은 생각 고등부 강사 김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고등부 강사 김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강사 맡고 있는 박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왜 모였냐면요. 저희가 이제 세화여고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세화여고가 현재 지금 시험 기간이죠? 네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요. 월요일이고 이제 지난주부터 세화여고가 시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이미 친 상태여서 저희가 빠르게 시험지를 분석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사실 이제 현 시점으로 이제 1학년이 시험 4번 중에 3번이 끝났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1학년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지 이런 것도 걱정이실 거고 2학년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고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분석을 어떻게 해나갈지 순서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출제 경영인데 이번 세화여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선생님들 우리 세화여고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부교재죠. 부교재.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학부모님한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세화여고는 부교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실 꾸준히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올해 세화여고반을 처음 시작했지만 작년 사실 1학기 중간고사 직전 대비부터 세화여고를 계속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책이 그때부터 세화여고 부교재 유사문항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세화여고 부교재가 저희 시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깊은 생각에서 어떻게 세화여고 시험 대비를 해줬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세화여고 2학년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연계 분석에 앞서서 개략적인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 15문제, 서술형 5문제 이렇게 총 20문제를 출제해 왔는데요. 올해부터 서술형 1문제가 더 추가됐죠. 네. 이게 다른 객관식도 아니고 서술형이 추가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로 별로 우리가 이번 시험을 좀 보자고 한다면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게 이 중난이도의 문제, 중상과 중난이도의 문제가 무려 1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화여고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시험이 많이 쉬워진 거 아니냐, 좀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세화여고가 그렇게 만만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네. 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단원별로 한번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네. 누가 봐도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두 단원, 원해방정식, 도형이도. 이 도형 파트의 문제가 무려 1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거의 뭐 3분의 2죠. 네. 그러면 우리 중상 이렇게 내도 상관없다. 어차피 애들이 이 단원 어려워하기 때문에 알아서 걸러질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다시피 저희가 분류한 상으로 상난이도의 문제가 5문제였는데 이 원해방정식과 도형이동에서 4문제나 출제됐습니다. 그 중에 딱 그 초록색 별 하나 보이시죠? 네. 저 문제, 저희 21문제 중에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도형이동 문제가 저기 있을 만큼 여기서 평균이 변별력을 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니까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들의 후기를 듣다 보면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그에 대해서 연계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깊은 생각 내신 대비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겨울방학에는 이제 PMS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시작되면 내신 마스터 들어가기 전에 한 3주 정도 코어매스라는 교재를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마스터라고 들어가는데 내신 마스터는 뭐 저기 써있듯이 뭐 대치 서초 혹은 송파 지역에 있는 학교의 내신 문제들 혹은 모의고사 기출을 엄선하여 제작한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저희 원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원장님 이 내신 마스터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냐라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내신 마스터가 있었다고. 진짜 오래된 거예요. 네, 저희 원장님 근데 깊은 생각에서 근무하신 지 이제 10몇 년이 넘으신 분인데 그 전부터 내신 마스터가 있었다. 그래서 한 내신 마스터는 20여 년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사실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는 저희 학원에 약간 자부심이 되는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내신 교재 중에는 가장 완벽한 교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모든 문제는 이 내신 마스터에 다 수록이 돼 있고 근데 저기 매년 개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매년 개정인 이유가 사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만 반복이 되다 보면 뭐 저희 강사들도 약간 좀 이제 뭐 매너리즘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매년 좋은 문제들을 계속 갱신해서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수록되고 있고 그래서 그 최신 문제들을 가장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유사문항은 뭐냐면 그냥 저 이름 자체가 부교재 유사문항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한글을 좋아해서 그냥 부교재 유사문항. 근데 제가 이제 저거는 세화여고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 있죠. 세화여고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의 유사문항을 제가 직접 찾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다른 학원에서도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유사문항을 정말 많이 찾아요. 한 시험지를 한 600개, 700개 뒤져서 찾고 그 중에 선별해서 한 150문제, 한 170문제 정도를 넣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한 유형에 대해서 변형되는 한 4-5문제들을 준비를 시켜줘요. 근데 이제 저기에는 한 3문제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 뭐 제가 이제 매일 나가는 워크북이나 뭐 시작 테스트 혹은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문제를 더 많이 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가능하면 최신 기출, 2023년 기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혹은 2022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찾기 있는 문제는 그 전부까지도 보는데 최대한 학생들한테 가장 최근 기출 위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자료는 이제 시험 보기 한 열흘 정도 전부터 제가 이제 제공을 하는 편인데 저기에는 사실 무작정 어려운 문제만 집어넣지는 않고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충분히 제공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저걸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제 시험 직전에 좀 감각을 살리려고 올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내신 시험을 보면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내가 이게 준비가 돼 있었던 문제구나 라고 기억을 최대한 빨리 되살려주기 위해서 난이도별로 충분히 제공해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신 마스터는 적중률이 100%인 거고 부교재 유사문항과 직전 대비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얼만큼 성의껏 준비를 해줄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교재들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제 파트는 문항 분석이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앞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요, 문항 번호가 빨갛게 되어 있고 별표가 이제 되어 있죠. 이 별표가 이제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교재 이제 베이스로 나온 문항이다. 그러니까 세화여고는 안 그래도 부교재가 강세인 학교인데 지금 보시면은 저 빨갛게 표현된 별표가 몇 개죠, 이정쌤? 무려 12개나 되네요. 네, 12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문제도 한 문제 늘어났어요. 21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1, 2번은 사실상 기본 계산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19문제 중에 12문제가 부교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부교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눈에 띄는 것이 아까 미리 이제 말씀해 주셨던 14번 최고난도 문항 이따가 아마 분석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낯선 문항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죠. 이게 낯선 문항이 뭐냐면 이렇게 태극기 하나 그려져 있고 이만큼 한쪽 줄에 이제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보고 봤을 때 너무 풀기 싫게 생겼고 시간 소요도 되게 많이 됐고 아마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문항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분석인데요. 이제 아까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파트는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을 하는 네. 파트죠. 동준쌤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료들이 얼마나 적중을 했느냐. 1, 2번 뭐 기본 연산을 빼고요. 직전 대비 자료 내신 마스터 부교재 유사문항.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요 부교재 유사문항 있죠? 요 교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갛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실제 별표 중에 이 교재에서 문제가 적중을 했다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신 마스터 데뷔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보신 분들께서 이런 뭐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아까 내신 마스터가 최고의 교재, 뭐 100% 적중률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4개밖에 안 보이네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현보쌤께서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특히 이 부교재 활용하는 세화여고에서 더욱 도드라지긴 할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50분 안에 21문제를 푼다라는 게 사실 이게 뭐 모의고사나 수능처럼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면 50분 안에 21문제 푼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 수학적 사고는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익숙한 문제들을 봤을 때 단순히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속칭 최적화된 풀이를 얼마나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느냐가 전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부교재 유사 문항 뭐 6번, 7번, 8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런 문항들이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신 마스터에도 당연히 이제 수록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내신 마스터에서 반복하고 부교재 유사 문항, 직전 대비 자료 계속해서 풀이를 최적화해 나가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6번, 7번, 8번 모든 문항들이 직전 대비 자료, 내신 마스터, 부교재 유사 문항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숙달 연습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내신 마스터는 워낙 많이 출제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유사 문항과 직전 대비해서 얼마나 또 많이 연계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요 문항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현무쌤이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마크해놓은 6번, 7번, 13, 14, 15번 그리고 서술형 3번 저희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시험 현장에서 봤을 때 당혹스럽거나 이제 속칭 변별력이 있겠다 싶었던 문항들 이렇게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말씀드려보는 것보다 직접 문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부터 보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실 처음 보는 아이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원 두 개가 기울어져 있고 사이에 이제 작은 원이 들어가는 이런 유형 정도 될 텐데 사실 수학 잘한다, 수학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라 하면 이 문제 풀어라 충분한 시간을 제한하면 뭐 5분, 10분, 15분 걸려서 풀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게 내신 대비해서 옳은 방향인가 하면 저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준생께서 준비해 주신 저 부교재 유사 문항 확인해 보시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부터 해서 원이 이렇게 대각선, 이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문제 유형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부교재 유사 문항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준생께서 이제 다 풀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난 직선을 그려라, 어떤 이런 풀이 방법까지 최적화된 풀이 방법까지 제안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했던 커리큘럼 따라갔던 친구들이라면 6번 보고 그냥 당혹스럽지 않게 무난하게 문제 풀어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6번, 다른 진짜 한 자릿수에서 벌써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너 얼만큼 준비돼 있냐, 너 얼마나 완성해 왔냐라고 대놓고 물어보는 질문 같아요. 아니 난이도로 따져본다면 저는 한 10번, 11번대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앞에 배치한 이유는 확실하게 변별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6번 문제뿐만 아니라 이에 이어서 이 7번 문제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로 바로 구성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혹시 이제 이 영상 확인하시는 어머니들께서도 자녀분께 직접 풀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문제 푸는 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보기 5개 보기 적혀 있는 값들만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풀이로는 시간 소요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보기만 해도 어지러지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학원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 문제가 되게 여러 방향으로, 그러니까 많은 방법으로 변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동준쌤께서 해주실 말씀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사실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별 푸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들 이렇게 지도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문제 푸는 걸 좀 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직선이 나오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직선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애들이 거의 다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문자를 2개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애들한테 해야 할 행동들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뭐냐면 일단은 당연히 접선 나왔으니까 접점하고 중심 이은 다음에 직각삼각형 다 직각 체크 다 해주셔야 되고, 점피가 지금 닮음의 중심점이 되니까 저 닮음의 중심점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 그 좌표를 찾게 되면 우리가 기울기라는 미지수 하나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고, 사실 지금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림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마련해준 문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사실 저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더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렇게 있는 것도 했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문제도 제가 준비를 시켜줬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울기의 뭐 합, 곱을 구하는 거지만 넓이를 구하는 문제도 제가 했었고, 그리고 더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찾은 문제 중에 공통 내접선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통 내접선까지도 충분히 준비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만 바꾼 유사문항이 아니라 이 방안 저 방향 다 나올 수 있는 걸 다 생각해서 유사문항집 만들어서 애들한테 준비를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이 6번, 7번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완성도로 인해서 이 뒤에 문제를 얼마나 손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느냐를 벌써 6번, 7번부터 갈려지는 영역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다음 문제 13번으로 오게 되면 가장 학생들이 싫어하는 절대부등식 문제가 딱 한 문제 정말 키포인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번 세화여고 시험에서 그 집합 명제 파트가 이게 도드라지진 않았지만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이제 뺄 수 없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억번이나 니은번 정도는 아이들도 무난하게 해소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디귿번 정도가 그나마 조금 변별력 있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신 마스터 및 이제 긴 기간 집합 명제 파트, 특히 절대분식 파트 문제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의 디귿번이라든지 아니면 1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앞에 숫자들만 바뀌어야지 디귿번이랑 똑같은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부교재 기반으로 나왔던 앞쪽 도형 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항들 또한 내신 마스터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3번의 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정점을 찍는 문제가 딱 이렇게 나오게 돼요. 14번이죠. 네. 저희가 진짜 이번 시험치를 보면서 올 게 왔구나. 근데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3년도 9월 6일 날 네. 치러졌던 모의고사의 30번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 내신 대비를 시킬 때도 심심치 않게 질문이 이제 나왔던 그런 문항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진짜 많이 받았죠. 유사 문항뿐만 아니라 내신 마스터, 뭐 매일매일 주시는 워크북 등등에도 이제 항상 문제가 들어있어서 사실 이제 적게는 4-5번, 많게는 7-8번까지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인데, 이 문항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러니까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실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풀지 못할 확률이 높은 문항이에요. 맞아요. 킬러 문항이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이제 많이 나왔던, 실제로 동준쌤 이 문항이 어느 학교에서 또 나왔었죠? 일단은 이게 그 작년에 9월에 초에 본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지를 찾다 보니까 작년 시험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2학기 중간고사에. 그러니까 시험이 출제되자마자 그 이후로 바로 활용된 그런 기출문제인데, 사실 이번에 뭐 세화여고 부교재도 있었고 서초고, 현대고 부교재도 이 문제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서초고 같은 경우는 올해 이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제 문제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한 14-15개 이상을 찾았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 중에 4개 정도 이 부교재 유사문항에 넣고, 제가 만든 뭐 직전 대비 교재나 매일 주는 워크북에도 충분히 제공을 해서 한 정말 8번, 9번 문제를 애들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 보시면 30번 문제다 보니까 그 모의고사 해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해설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접점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접점을 설정해서 차의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풀이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해주면서 아이들이 숙달되게 되게 노력을 했고, 부교재 유사문항에 4문제를 넣는데 그 4문제가 표현이 다 다르게 집어넣었어요. 다르게 집어넣어서 굉장히 거의 다 적중한 문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난이도에 비해 굉장히 잘 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정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정말 질리도록 저희가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딱 그 학생들이 봤을 때 야,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15번이었습니다. 이 원해방정식 문제죠,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번도 사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그리고 저희 같은 강사들은 저 세 번째 줄에 AD-BC는 0 보자마자 이제 떠오르는 문제풀이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항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별한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내신 마스터 부교주 유사 문항에서 저희 자체 교재만 계속 강조드렸던 점이 신경 쓰이실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오른쪽 들어있는 29번 문항 사실 내신 마스터 외에 일반 시중 교재에도 들어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고쟁이 스텝 3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가 계속 자체 교재만 이용해서 수업하는 점에서 이렇게 불안감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마스터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교재도 아니고 이제 대충 만든 교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항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거는 모의고사라든지 이제 시중 교재에서 반영돼서 계속 나오는 문항들도 저희 자체 교재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18번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 문제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이 축과 직선에 접하는 원에 대한 이 도형의 이동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었던 유형이고 정말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사실 이 문제도 X축이랑 Y축 직선에서 이제 원들이 접한다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풀이를 얼마나 최적화할 수 있느냐가 우선 제일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문제가 조금씩만 변형돼도 이제 풀이 방법을 까먹는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안했던 최적화된 풀이를 적용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부교재 유사 문항은 사실 실제 기출 문항이랑 엄청 유사하긴 하지만 저희가 단순히 똑같은 문항만 준비했던 게 아니라 이 원들을 막 대칭 이동도 시키고 직선들의 기울기도 바꾸고 막 여러 가지 변형 문항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반복 숙달 연습했다면 이 실제 기출 문제 봤을 때도 내가 아는 그 유형이고 난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된다. 빠르게 답 얻고 바로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6문제들 이 문제들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완성도 높게 준비했냐가 이번 시험을 갈랐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출제 경험과 연계 분석을 통해서 좀 정리해드리자면 확연히 높아진 부교재 반영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이제 부교재 올림퍼스 고난도가 추가되면서 이때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부교재에서 변형해서 낼 것이다. 그 부교재를 위주로 준비해라 라는 그 메시지들이 더 강력하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출제 비중이 높았던 원의 병정식이나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는 그 부교재 변형 문제가 정말 대부분으로 이루어졌었고 다만 이 출제 비중이 낮은 단원들 저희 집합이나 이제 명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유형으로 깔고 들어가면서 부교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시험 만만치 않게 했을 것이다,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이도적으로 본다면 이 중상난도 문항을 위주로 출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험 난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막상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또 풀어봤을 때 정말 다른 시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이 올림포스 고난도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해서 사실 처음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게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눈알로 이렇게 본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쵸. 눈알로 이렇게 확 훑어봤을 때는 괜찮은데 했어요. 근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시험을 볼 때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은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한번 시간을 재고 풀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실제로 당일날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제 바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눈알로 먼저 봤습니다. 눈알로 봤을 때 처음에 딱 든 생각은 세월고 치고 좀 쉬워졌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고 풀기 시작을 했는데 풀수록 도형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시간 관리가 진짜 어려웠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은 또 체감은 아이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학부모님과 바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상담한 결과 그 아이도 이렇게 똑같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풀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왠지 좀 빡센 느낌이더라. 그래서 아마 주변 친구들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은 얘기가 아이디어나 접근 이런 건 다 생각나는데 막상 시간이 부족해서 손못된 문제가 많았다.
근데 생각해보면 도형 문제가 많았던 것도 있고 또 제가 막상 풀어봤을 때는 계산도 꽤나 복잡한 편이었어요. 네. 숫자도 만만치 않고 그 태극기 문제? 네. 그 태극기 문제도 계산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정말 숫자 더럽더라고요. 네. 아 이게 그런데다가 계산도 복잡해졌는데 여전히 그 고난도 문항들은 까랑까랑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언뜻 보면 아 쉬워졌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 진짜 실제로 이 학생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문제구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분들이 출제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이 부교재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기존의 세화여고 부교재였고 이 집합명제가 올림포스 고난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두 쪽이 이제 난이도 차이가 좀 심하게 났던 그런 거고, 그래도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가 조금 더 쉬워져도 부교 2등급에서 4등급 초반의 학생들은 부교재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교재에 계속 반복된 연습, 근데 이제 부교재만 푸는 게 아니라 부교재에서 나오는 유사문항들을 잘 찾아갖고 준비를 계속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보선생님이 봤을 때는 1레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1레벨,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속칭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이제 세화여고 학생이 저희 학원에 재원 중인데요. 그래서 1학기 때도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도 이제 서술형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이제 우선 채점해봤을 때는 가채점에서 100점이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친구가 내신 대비했었던 방법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도 오히려 그럴수록 저희가 강조드렸던 숙달이랑 이제 풀이 최적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신이라는 이 시험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과의 다른 이 특성상 결국에는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들을 최적화된 풀이로 빠르게 풀어내고 계속 말씀해주신 뭐 태극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2학기 기말고사에 다시 또 다른 방법 등장할 수 있는 자체 제작 문제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꼭 이제 비단 말씀해주신 2, 3, 4등급 친구들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친구들에게도 필요한 내신 대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도 준비해주신 자료 준비해서 많이 문제 열심히 풀어서 이번에 100점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저희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올림포스 고난도 부교재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번 그 올림포스 고난도 시험 범위에서 명제에서 가장 맨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 지금 제가 밑에 왼쪽에 손풀이를 적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앞에 있는 굉장히 쉬운 유형 문제 빼고 그 뒤에부터는 제가 전 문항에 걸쳐서 손풀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학생들에게 손풀이를 제공을 해줬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손풀이를 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거는 저 왼쪽에 있는 건 사실 수1이에요. 근데 저게 뭐였냐면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세화여고 수1 부교재인데요. 지금 저 밑에 보이시죠? 저게 QR코드 보이시죠? 네, 저 QR코드인데 사실 저 때 제가 수원 부교재에 있는 문제가 75문제였습니다. 시험 범위. 75문제에 해당되는 거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촬영을 해서 QR코드를 저렇게 직접 다 한 문제 한 문제 촬영을 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손풀이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잘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QR코드를 이용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를 전문항을 촬영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면 혹은 다른 선생님께 질문을 주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반 운영하는 카톡방에 먼저 올릴 예정입니다. 그 올리고 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쌓이겠죠. 쌓이고 나면 시험이 다가올 때쯤에 제가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PDF 파일로 정리해서 손풀이와 QR코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카페인데요. 이게 사실 이 스터디 카페라는 게 저희 학원의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다른 이제 뭐 큰 학원들은 지금 현재 거의 스터디 카페가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뭔가 부족하거나 더 공부하고 싶으면 스터디 카페에 데리고 와서 공부를 더 시키다 보내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3월 개학할 때부터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더 공부를 시키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 학원 밑에 있는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스터디룸을
예약을 해가지고 데리고 내려가서 한 2시간 정도 더 공부를 시키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더 체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데리고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현재 세화여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화여고 학생 수업이 끝나고 데리고 왔을 때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학생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더 학생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도 같이 가실 수 있겠죠?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더 가서 뭐 스터디룸은 더 많고 더 스터디 카페 더 있으니까 저희가 학생들 데리고 와서 끝까지 책임지고 부족한 부분 혹은 과제가 안 된 부분은 다 해결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파격적인 거죠. 네. 네, 일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일요일 오전 특히 오전에 이제 학원이 없으면 또 주말이고 하니까 뭘 하죠?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자죠. 네, 누워있고 자고 뭐 계속 자고 또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뭐 휴식일 수도 있지만 좀 낭비일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시험이 임박했거나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도 와서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구교재 올림포스 고난도 문항을 전부 다 고난도 문항을 다 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다시 또 가져갈 수 있고 시간 이제 더 효율적으로 알차게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거는 이제 제가 아마 저희가 이번 주에는 학원 진급고사가 있어서 강의실을 좀 쓰기가 힘들어서 11월 3일 일요일부터 단원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1월날 오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 중에 뒷부분에 있는 파트들 그 부분을 전부 다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항을 한 문항 한 문항 다 촬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기 올 때는 이제 학생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오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오고 나서도 사실 질문을 받고 제가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어쨌든 풀이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모든 문항을 촬영을 쭉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저기에 플러스로 사실 시간이 좀 더 남을 경우에 고쟁이 스텝 3까지도 제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일단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시간을 제가 더 할애를 해서 일요일날 무료 보강 수업을 오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강좌 소개인데요. 2025년 세화여고 2학년은 주 3회반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지금 세화여고 반이 화목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화목 주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세화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수토반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수요일은 4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6시간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토요일날 6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이 세화여고 학생들이 토요일날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을 다 다른 과목 수업들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요일날 최대한 아침에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서 보내주려고 9시부터 12시 3시간 수업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사실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주 3회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화여고 학생들은 이제 스터디 카페에 데리고 와서 보강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는데 매주 일요일 날 세화여고만 저녁 개별 보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가서 수업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이용해서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질문 보강이 될 수도 있는데 저 시간은 세화여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따로 내는 거라서 저때 효율적인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에가 문제인데 지금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은 2학기 때 미적분 확통을 진행하고 그리고 문과생 같은 경우는 확통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1학기 때는 수험과 수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얘네들을 분리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같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2학기 때는 미적분과 확통으로 분리를 해서 제가 다른 요일로 수업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통반을 할 거고 저희가 뭐 인원이 적더라도 그 반은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내년 말까지 갈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세화여고 이번 시험 분석하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세화여고 1학년이 이번 시험이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10월 29일 날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9일까지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뭐 입학 테스트 보고 반편성이 될 거고요. 저희가 사실 뭐 지금까지도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이번 기말고사 때 저희 4명이 협력을 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세화여고 학생들 저희가 인원수는 적어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시면 책임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밑에 저희 서초고등부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 하나 올렸고요. 저희 강사, 저희 4명 번호를 올렸어요. 그래서 사실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번호를 알려드렸고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